자, 이번 시간에는 코덱이라는 것을 배울 겁니다. 이 코덱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우리가 신호 변환기는 네 가지가 있었죠. 모뎀, DSU, 코덱과 모뎀을 잘 비교하는데, 모뎀은 디지털 데이터를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서 아날로그 망을 통해 전달하는 거고, 코덱은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형태로 바꿔서 디지털 망으로 전송하는 겁니다. 이게 코덱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화면은 바로 코덱 형태의 기술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의하는 내용을 바로 컴퓨터라고 하는 그 디지털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디지털 카메라로 제 영상인, 아날로그 영상을 받아내는 거죠. 받아서 파일로 만들어서 인터넷을 통해서 다 디지털이죠. 인터넷을 통해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코덱이에요, 코덱.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터넷을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영상을 본다. 이런 의미는 바로 다 이 코덱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PCM인데, PCM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시험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부분이 바로 PCM입니다. 그래서 코덱 기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PCM이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순서와 그 각 단계의 내용이 다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럼 보시면, 자, PCM이라는 것은 Pulse Code Modulation이라고 해서 표본화, 양자화, 부호화, 복호화, 여파화 혹은 필터링이라고 하는 요 5단계를 거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반드시 일단 기억하셔야 되겠고, 각 단계를 설명할 텐데 그 단계의 특징도 정확히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사람의 음성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사람의 음성. 사람의 음성을 이렇게 좌표상에 놔둬볼게요. 사람의 음성은 아날로그잖아요. 그럼 이걸 뭘로 바꿔야 된다? 디지털로 만들어야 된다. 숫자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X축에 해당되는 어떤 특정한 점을 찍어요. 찍어서 여기를 나타냈다고 합시다. 요 값이 예를 들어서 7.3이라고 하자고. 또 하나를 찍어서 쭉 올릴게요. 쭉 올리게. 그럼 요거는 9.4 정도가 된다고 합시다. 그림이 조금 삐딱하니까 다시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해서 7.3, 여기가 9.4 정도로 할게요. 됐습니까? 그래도 마찬가지인가요? 자, 어쨌든 우리가 이러한 곡선 형태의 아날로그 형태의 신호를 이렇게 딸 수는 있죠. X축에 해당되는 부분에 임의의 점과 임의의 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이 점과 이 점을 따서 요거를 우리가 이진수로 바꿔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와 이 사이의 이 내용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우리가 표본화라고 하는 걸 작업을 할 텐데, 이 아날로그 형태의 신호를 디지털로 만들기 위해서 일단 숫자로 변환을 해야 돼요. 그럼 숫자로 변환하려면 여기에 X축이 일정한 간격을 두면 되죠? 근데 이 간격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둬야 되느냐 이 얘기예요. 자, 우리가 과거에 이 형태가 있습니다. 적분이라는 걸 배우신 적 있을 거예요. 적분. 수학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거의 적분은 포기하고 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럼 이건 뭐냐면 적분이라는 거는 이렇게 곡선이라는 게 하나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특정한 A, B점부터 B 지점까지의 요 면적을 구하겠다. 면적. 요거의 면적을 구하겠다는 게 바로 적분이죠. 근데 곡선의 면적을 어떻게 구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A와 B 구간의 곡선의 면적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잘라내죠. 일정한 간격으로. 어떻게? 직사각형으로. 직사각형으로 잘라내잖아요. 이렇게. 이게 잘라냅니다. 그럼 얘네들은 구할 수 있잖아. 요건 일정한 간격이라고 하자고요. 일정한 간격이고 여기 높낮이만 좀 다르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도하면 이 곡선의 면적을 구하는 게 아니죠. 왜? 여기 오차가 생기잖아. 여기 오차야. 이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요 간격을 리미트를 씌우죠. 극한을 시켜 한다는 얘기죠. 여기와 요 사이 글을 극한, 아주 작은 형태로 줄이면 이 오차는 계속 감소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 또 자른다고 하자고. 또 자르고 또 자르고 또 자르고 또 자르고 그럼 요 점, 요 오차라고 하는 이 부분은 점점점 없어질 거고 결국은 이 곡선의 면적을 구할 수 있다는 원리죠. 그죠? 그래서 리미트 시그마가 바로 뭐야? 이게 인테그랄이라는 게 인테그랄. 그래서 A서부터 B까지 요게 fx라고 하면 요 fx 함수를 적분을 시키면 우리는 요 곡선의 면적을 구할 수 있다는 원리잖아요. 근데 수학에서는 이게 추상적으로 무한히 자르면 극한으로 잘라내면 추상적이지만 이것이 오차가 없어지는 원리 개념을 우리가 극한이라는 걸 써서 구할 수 있지만 이거는 실제적인 거거든요. 그럼 이걸 무한히 잘라낼 수는 없잖아요. 무한히 잘라낼 수는 없잖아요. 이 수치를 무한히 만들어낸다는 것은 그만큼 이 숫자들에 대한 값을 컴퓨터가 기억하기에는 데이터로 기억하기에는 너무 많은 양을 기억하게 되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해보니까 우리가 보니까 최대 주파수가 있어요. 음수 최대 주파수. 음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300에서 3400Hz란 말이에요. 이게 음성 대역이죠. 그러니까 3400번 뛴다는 얘기죠. 1초 동안에. 그럼 여기에다가 몇 배? 2배를 하면 2배를 해서 표본화시키면 6800번이죠. 6800번.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음성을 요 표본을 따는데 요 막대기를 그려내는데 이거를 우리가 보내려고 하는 주파수 아날로그의 주파수가 최대가 있겠죠. 최대. 사람의 음성이면 6400이에요. 3400이라고. 거기에 2배 정도 샘플링하면 복원이 가능하다. 이런 원리입니다. 이게 표본이죠. 표본화. 어떻게 복원이 가능합니까? 자, 사람이라고 하는 동물은 다른 동물에 비해서 이 감각기관은 상당히 떨어지죠. 눈, 코, 귀 이런 거. 머리만 좋은 거죠. 머리만. 그러니까 사람은 착시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여러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보고 있지만 아무런 생각 없이 봤을 때는 그냥 자연 화상과 별 차이 없어 보이지만 돋보기를 갖다 대고 보면 점으로 구성이 된 거거든요. 그 점과 점 사이에는 시커먼 막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실제로 우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착시현상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음성 파일을 2배 정도, 이게 중요한 거죠. 2배 정도만 샘플링 하면 원래로 복원은 100% 안 돼. 그런데 원래 음성과 거의 흡사한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2배가 아니라 4배가 되면 더 흡사한 음성. 근데 사람은 감각기관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잘 못 느껴. 뭐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거나 귀가 좋은 사람들은 2배를 했을 때와 4배를 했을 때와 8배, 16배를 했을 때 그 음질 차이를 느끼지만 일반 사람들은 그냥 보통이다 이거죠. 사람이 들을 수 있으면 돼. 들을 수 있으면 돼. 그래서 기본적으로 최하가 2배 정도만 하면 보내려고 하는 주파수 2배 정도로 하면 우리는 원래 음성으로 100%는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변환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것이 2배, 4배, 4배, 8배 늘어나면 더 좋은 음질이 되는 거고 반대로 뭐가 돼요? 보내는 데이터 양은 많아지는 거잖아. 무수히 우리가 보낼 수 없으니까 이 짓을 한 거 아닙니까? 최소가 2배다는 얘기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음질이지만 보낼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적절하게 조절해 줘야 되겠죠. 요 것을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표본화라고 한다. 표본화. 그러면 이 표본을 만들어냈어요.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있겠죠? 음성이라면 이걸 몇 번, 막대기 몇 개. 이 막대기 수가 지금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잖아. 실제로 우리가 1초 동안에 몇 번? 6,800번을 그려내야 된다고. 그래서 땅값이 여기가 8.9다. 여기가 6.4다. 여기가 얘를 임의로 들은 거예요. 여기가 5.1이다. 여기가 6.3이다. 여기가 8.8이다. 여기가 8.7이다. 여기가 6.0이다. 여기가 4.8이다. 이렇게 돼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보내면 되잖아, 이제는. 그죠? 이렇게 보내면 되잖아. 그럼 보내기 위해서는 9.4나 7.4는 보낼 수 있어요. 이지수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진수로 바꾸는 건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자료 구조로 가시면 그쪽에 바로 실수를 이진수로 바꾸는 작업이 나와요. 그러면 7.3을 보내고 싶어요. 근데 7.3을 보내는 거나 7을 보내는 거나 어떻게 될까? 얘는 우리가 4비트로 표현하면 0111이에요. 얘는 0111하고 끝에 몇 개가 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용량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얘가. 7을 보내거나 7.3이나. 자, 어차피 내가 7.3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차피 무슨 값을 갖고 있습니까? 오차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 안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부분 안 보내는 거죠. 이 부분 안 보내는 거죠. 이 부분 안 보내는 거 요거. 요 점만 보내는 거거든요. 요 점의 데이터만. 요 점의 데이터만 보내는 거니까 오차는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그 오차를 굳이 용량을 늘려가면서 더 용량을 늘려가면서 보낼 필요가 있겠느냐. 오차가 어차피 있는데 그러니까 그건 감안하고 그냥 소점을 없애버리는 반올림 해버리는 게 바로 뭐다? 양정화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꿔버리냐면 저거는 7.3은 7로 7 9.4는 9로 8.9도 9로 6.4는 반올하니까 6으로 그 다음에 5.1은 5로 6.3은 6으로 8.8은 9로 8.7도 9로 6.0은 6으로 4.8은 5로 해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내요. 이런 형태. 그러니까 일단은 느낌상으로 뭐 실수를 정수로 바꿔내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양자화라고 한다. 양자화. 양자화. 실수를 정수로 변환해서 어차피 갖고 있는데 그것을 굳이 우리가 뭐로 하자? 오차를 갖고 있는데 굳이 소점을 정밀하게 보낼 이유가 있냐. 그러려면 아싸리 하나를 더 따는 게 낫지. 왜? 여기가 만 4개가 들면 여기도 4개가 들거든요. 4비트, 8비트 정도가 들어. 실제로 보내려고 하면. 그러려면 한 번을 더 따지. 4배를 하지. 요렇게 10개잖아. 10개. 지금 샘플이 여기서 볼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죠. 실제로는 음성일 경우 몇 번? 6,800번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이 오차를 보내는 용량하고 오차를 다 그대로 소점을 포함해서 보내는 양을 보내려면 걔는 하나 더 걷는 게 나아. 4배로 하는 게 낫다. 4배로. 그러면 더 소리 음질이 좋아지는데 굳이 소점까지 보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바꾸자. 요 신호를 우리가 이런 신호를 무슨 신호라고 하냐면 팸 신호라고 그래. 팸 신호. 이렇게 빼죽빼죽한 신호를 이런 유선 곡선의 신호가 아니라 자, 이렇게 바꿔놨으면 이제 뭘 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숫자로 되어 있고 이진수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가장 큰 값이 9니까 우리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가중치로 이진수로 바꿔내면 1, 2, 4, 8이라고 그랬잖아요. 가중치가. 그럼 7이면 어떻게 될까요? 7. 7이면 요거 쓰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4비트로 표현했을 때 7은 어떻게 될까요? 0, 1, 1이겠지. 그 다음에 9는 요거하고 요거 하나 쓰면 되죠? 1, 0, 0, 1. 그 다음에 또 9가 있네? 9는 1, 0, 0, 1. 그 다음에 6. 6이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 2개 쓰면 되죠? 0, 1, 1, 0. 그 다음 5는 어떻게 됩니까? 5. 요거 하나 쓰고 요거 하나 쓰면 되니까 0, 1, 0, 1. 그 다음 다시 6. 이런 식으로 변환이 하죠. 이렇게 숫자를 뭘로 바꾸는 겁니까? 10진수를 2진수로 바꿔낸 거예요. 그럼 2진수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건 이거 뭘로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디지털 형태의 신호로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보낸 다음 이렇게 보낼 수 있다는 거지. 6이다 이거야. 이게 7이다. 이거 9는 이렇게 보낸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예요? 7. 요거는 9. 굳이 얘기하면 이거지. 여기가 0,
111. 여기는 1001. 이런 태가 된다. 이렇게 만들어내는 작업을 뭐라 그래? 부호화라고 하는 거. 부호화. 부호화. 이 작업이 끝나면 그 다음 어떻게 될 거야? 우리가 통신선을 통해서 이런 데 신호를 보낼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는 수신측이야, 이제는. 여기까지는 어디서 해주는 겁니까? 송신 측에서 하는 거지. 통신선을 통해서 이 신호를 보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보내는 측하고 받는 측이 서로 약속을 했을 거 아닙니까? 약속? 야, 우리는 요 샘플을 4비트씩 보낼 거야. 이렇게. 그럼 4비트씩 받았지? 그걸 다시 원상태로 복귀해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래? 4비트씩. 첫 번째 들어온 게 7이네. 7. 그 다음에 9네. 9. 9네. 그 다음에 6이네. 그 다음에 5네. 6이네. 그럼 여기다가 다시 원상태로 뭘 만들어낼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이런 형태의 신호를 만들어낼 수 있죠. 그죠? 이런 형태로 만들어낼 수 있겠죠? 6 다음에 9였죠? 그 다음에 9였죠? 그 다음에 6 됐고 5였단 말이에요. 다시 뭘로 만들어냈습니까? 팸 신호로 만들어냈죠. 다시 팸 신호로 만들어냈어. 이걸 뭐라 그런다? 이걸 복호화라고 하는 거야. 복호화. 원래 이렇게 양자와 완대신을 그대로 복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는 없어요. 소리를 들을 수는 없다고. 그래서 이걸 다시 어떤 형태로 만들어냅니까? 이렇게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내는 게 바로 뭐다? 이게 필터링, 여파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신호하고 원래 이 신호는 서로 같을 수가 없지. 차이가 생겼잖아. 그렇죠. 차이가 생기는 거는 사람은 인지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의 잘 못 알아쳐. 가끔 이제 전화하다 보면 아버지 목소리하고 아들 목소리 비슷해가지고 헷갈리는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은 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그러나 좀 더 좋은 음질, 또 선명한 음질, 현장 음질을 듣기 위해서는 이걸 몇 배 해주면 된다? 배수를 늘려주면 된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긴다? 용량이 늘어나. 보낼 양이 더 많아지잖아. 지금은 여기서 보면 10개를 보내지만 4배로 하면 뭐야? 2배로 하면 10배지만, 그렇죠? 더 늘어날 거 아니야. 보낼 양이 더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개수가 더 늘어나니까. 6,800번을 곱하기 4 해봐. 아니 3,400에다가. 그만큼 더 많이 개수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원래 음성과는 차이가 분명히 생기지만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될 것 같은 생각은 들죠. 막대기를 사람의 음성을 다 이렇게 수학적으로 거서 이 간격을 일정하게 해서 딱 6,800번을 긋니다. 소점이 나올 거야, 분명히. 소점. 그럼 소점을 가지고 절삭을 하는 게 아니라 반올림을 시켜. 이게 반올림이 하는 게 양자화, 정수화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팸스폴스라고 하는 신호를 만들어서 여기에 각각에 있는 수치를 각각의 비트로 변환을 해서 요 비트로 변환한 걸 어떠한 형태의 디지털 신호를 보내도 되고 어떠한 형태든 파일로 저장해도 되고 그거를 비로 복원하는 겁니다. 자, 제가 막 영상을 찍어요. 지금 여러 번 하고 강의를 하고 음성도 들어가고 화상도 들어가죠. 그거를 지금 다 막대기로 근 겁니다. 화질이 좋은 카메라는 그만큼 더 많아지겠죠. 그죠? 더 많아지고 더 용량도 커지겠고 많아지고 선명할수록 용량이 큰 거 아닙니까? 영화 다운을 받거나 음악을 다운받을 때 용량이 큰 건 그만큼 음질이나 화질이 좋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뭘로 바꿔? 이렇게 양자화 시켜요. 그리고 파일로 만들어냅니다. 이진수로 됐다는 건 이진 파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음성 파일이나 화상 파일로 만들어내고 그걸 컴퓨터를 통해서 보내는 거예요. 인터넷을 통해서 보내는 겁니다. 받았죠? 받았을 때는 그 상태는 볼 수는 없어. 그거를 틀어야 돼. 즉 플레이어라는 게 필요해요. 이게 플레이어가 바로 여파라고 볼 수 있어요. 파일을 가지고 들을 수는 없어요. 근데 파일을 틀을 수 있는 플레이어. 우리 영상 플레이어, 뭐 KM 플레이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음악 MP3 플레이어, 영상 플레이어, 비디오 플레이어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만 그것을 원하는 형태로 영상을 플레이시킬 수 있는데 원래는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실사하고는 차이가 있죠.
그러나 충분히 사람이 보기에는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고 감안하면 충분히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시험 문제에서는 바로 요 얘기가 나오면 요 얘기가 나올 수 있죠. 그죠? 요 얘기가 나오면 바로 이건 표본화라는 얘기고 표본화된 데이터를 양자화, 즉 팬펄스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정수화시킨다든지 소점을 반올림시킨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면 양자화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양자화 스텝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Y축을 양자화 스텝이라 그래. 그거는 요 비트 수와 같아요. 한 샘플당 비트가 4비트면 최대가 얼마나 이거 최대가. 4비트로 보냈을 때 111 하면 얼마입니까? 최대죠 이게 최대. 최소는 어떻게 돼? 000이잖아. 이거는 얼마야? 다 더하면 15잖아요. 이거 다 더하면 0이죠. 총 몇 가지? 16개죠. 그렇죠? 이건 이게 몇 승? 4승이죠. 그러니까 양자화 스텝, 요걸 양자화 스텝이라 그래. 뭐라고? 양자화 스텝. 스텝 혹은 스텝 수 이렇게 얘기해요. 요거는 뭐야? 신호당 비트 수. 즉 다른 말로 표본당 비트 수라고 해도 되죠. 표본당 비트 수. 그러니까 관계가 되는 거죠, 충분히. 그러니까 Y축 눈금이 16개면 한 샘플당 4비트로 만들어서 보는 거예요. 한 샘플이 4비트가 최대다 그러면 한 샘플을 4비트로 보내면 Y축은 눈금은 0부터 15까지니까 0부터 출발하니까 컴퓨터는 항상 1부터 출발하지 않아. 0부터 출발하니까 0부터 15까지 해서 16개의 양자 스텝스를 갖고 있다. 내가 만약에 한 샘플을 7비트로 보낸다. 7비트로 보낸다? 그럼 2의 7승이 되는 거고 2의 7승은 128이거든요. 128이니까 아 Y축의 눈금은 128 레벨이구나. 126 단계구나.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오차가 생기는 거는 여기 이렇게 만드는 장치가 있겠죠? 이건 오차가 생긴 거죠. 오차를 감안한 거 아닙니까? 8.9를 9로 만들어 버렸고 7과 9 사이, 7.3과 9.4 사이 데이터를 보내지 않았잖아요. 만들지 않았잖아요. 생성하지 않았잖아요. 그거는 바로 오차를 감안한 거야. 그래서 양자화 단극 장치, 양자화를 만드는 상태에서 생기는 오차가 양자화 단극 장치라고 그래요. 여기서 이 양자화 단계에서 오차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자, 부호화. 뭐예요? 팬펄스를 이진수로 만들어내는 거죠. 전송이 가능한 신호로 만든다. 코드로 만든다. 부호로 만든다. 이게 바로 부호화가 되는 거죠. 이건 뭐가 될까요? 팬펄스로 되돌리는 거죠. 수신한 이진수를 팬펄스로 이렇게 생긴 팬펄스로 되돌리는 것을 복호화라고 하고 팬펄스를 우리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유선형의 곡선 실제 데이터로 변환하는 것을 역파와 필터링이라고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실제로 보면 자, 양자화하고 한번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이게 1초라고 합시다. 1초. 그러면 사람의 음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다 생겼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1초야, 1초. 몇 번으로 보는 거야, 최대가? 6,800번으로 보는 거죠. 아니, 원래는 음성 주파수는 3,400Hz잖아요. 그럼 요게 최대 주파수니까 실제로 막대기는 몇 개를 거야 될까요? 막대기는. 그 표본이라고 합시다. 막 걸 거 아닙니까, 여기다가. 이거 개수는 몇 개일까? 6,800개죠. 왜? 이거 곱하기 2 한 거니까. 그렇습니까? 곱하기 2 한 거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방식은 표본당 8비트를 보냅니다. 8비트. 요거를 몇 개로? 8비트로 보내요. 8비트. 실제로는. 실제 장비는 8비트로 보냅니다. 그러면 막대기가 몇 개예요? 표본수가 6,800번이죠. 그럼 사람의 음성을 컴퓨터, 디지털 신호로 만들어서 보낼 수 있는 용량은 얼마나요?
요거 8비트 곱하면 6800번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략 64,000 정도가 돼. 64K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표본당 요게 8비트잖아요. 그죠? 하나가 8비트인데 이걸 갖다가 몇 개? 6,800번을 보내니까 이걸 곱하면 8비트를 곱하면 대략 64,000 64K 64,000 비트가 있으면 초당 64,000 정도로 보낼 수 있다면 사람의 음성을 컴퓨터 통신을 통해서 혹은 파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참고로 만약에 8비트가 아니라 요 6,800번이 아니라 이것을 4배를 하면 128비트 KB가 되는데 요거는 우리가 기본 MP3 여러분 음악을 듣는 MP3 용량이라 그래요. 더 용량이 늘어났죠. 표본수가 더 늘어난 거야. 그러니까 더 좋은 음질을 들리죠. 사람의 전화로 듣는 거하고 여러분 지금 듣는 전화하고 또 MP3 음질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거는 바로 샘플링이 횟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표본수가. 어쨌든 우리는 1초 동안에 3,400번으로 보고 하나의 막대기를 8비트로 생각을 하니까 8비트로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음성을 64K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음성을 실어 나갈 수 있다. 이게 PCM인데 실제 기술로는 이런 형태가 보다 더 발전이 돼서 1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게 요 하나로 압축이 됩니다. 압축이 될 수 있죠? 하나, 둘, 셋 해서 쭉 몇 개? 24개. 요걸 24개의 채널이라 그래, 채널. 그래서 실제 정보는 PCM 24 TDM이라고 하는 장치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PCM 방식은 지금 요거예요. 그죠? 요거예요. PCM 방식. 요거를 24개로 나눠. 그걸 어떤 방식으로? 시간 분할. 요거는 타임 디비전 멀티플렉서. 그러니까 사람의 음성으로 얘기하면 이건 무슨 뜻이냐? 하나의 통신선을 고속화시키는데 여기에서 몇 명이 달라붙을 수 있다. 전화로. 24놈이 달라붙을 수 있다. 어? 그러니까 여기 만나고 요건 뭐야? 시간차잖아요. 시간 차이로 워낙 빨리 도르니까 24사람이 하나의 고속선로로 통해서 24사람이 전화를 할 수 있는 속도. 이거를 뭐라고 한다? T1급 속도다 이렇게 그래요. 기준을. 사람의 음성만을 보내는 건 아니에요. 기본 데이터, 디지털 데이터, 여러 가지 텍스트 파일, 화상, 일반 데이터 파일을 보내도 T1급 속도를 어떻게 기준으로 삼냐면 사람의 음성을 보내는 게 64K야. 여기 한 사람에 보낼 수 있는 게 64kb라고. 64kb인데 실제로는 어떤 작업을 수행하냐면 이걸 6,800개로 잡지 않고요. 잘 보세요. 최대를 3,400으로 보지 않고 몇으로 보느냐? 4,000으로 봅니다. 4,000Hz로 봐요. 편하게. 실제로는 어떻게 된다? 6,800번을 보지 않고 최대 주파수를 몇으로 본다? 3,400으로 보지 않고 4,000을 봐요. 얼마가 더 여유가 있는 거죠? 600Hz가 여유분이 생겼죠. 이거를 우리가 여유대역이라 그래. 여유대역. 왜? 여러 사람이 공유를 하다 보면 섞이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는 사람의 음성이 얼마? 최대 주파수가 3,400인데 이렇게 6,800으로 쭉 그리다 보니까 24놈이 동시에 쓸 수 있게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하나의 선을 공유해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하나의 선을 공유하다 보니까 자꾸 충돌하는 일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600분에 뭘 만드느냐? 보호 대역을 만들어요. 영어로는 가드 대역. 가드. 여유 대역이라는 여유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여유분.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이 요즘에는 그런 게 별로 없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음악을 듣고 라디오를 듣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그 주파수 가지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날로그 주파수야. 그러면 얘가 1메가 정도 용량을 갖고 있다. 1메가를 나눴을 거야. 3400. 그러면 이렇게 3400, 사람의 주파수를 여기가 300이라고 보고 여기가 3400으로 보자. 분포도로 표현해 본 거예요. 요 범위를 이렇게 나눠줬겠죠. 그럼 3000, 3003이니까 한 1메가 정도의 요 대역에서 나눴을 수 있겠죠. 우리가 라디오 주파수 채널이 다르잖아요. 그럼 분명히 아시죠? 그 채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무선 주파수 관리국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것도 니네 이거 써, 니네 써, 이거 써 할당을 해줘요. 그 하나의 주파수를 동일하게 쓸 수는 없잖아. A 방송국, B 방송국, C 방송국 쓰는 거 아니죠. 여기서 만약에 A 방송국이다, B 방송국이다, C 방송국이다 그러면 3400이니까 여기가 만약에 100메가다 이거야. 100메가. 그러면 여기는 여기다. 3000을 더한. 그죠? 3000을 더한. 100메가부터 100, 3000 헤르츠 사이 있겠죠. 그죠?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서로 주파수를 조금씩 차이를 둬야 섞이지 않을 거 아니야. 같은 주파수를 A, B, C 방송이 다 쓸 수는 없겠죠. 그러면 그들이 떠드는 목소리는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죠. 300에서 3400 사이를 벗어나지 않으니까 이들은 공중파로 내보낼 때 1메가헤르츠를 일단 만들어서 그 안에다 실어서 내보내는 거다. 얘는 좀 더 크게 보내겠죠? 그러면 여기는 이 1메가 폭이라고 하는 대역 폭에다가 뭘 해줄 수가 없어요. 3명의 방송국밖에 할당을 못한다는 건 너무 낭비가 심해. 왜? A 방송국에서 사람이 우리가 떠드는 이 목소리는, 제가 떠드는 이 목소리는 아주 적거나 아주 크지 않아. 요 범위가 많아요. 주로 여기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고요. 분포도를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듣는 음성은 요 범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 정도가 다 낭비될 거 아니야. 무선 주파수 관리국에서 보면.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주지 않고 어떻게 할당을 하냐면 A 방송국, B 방송국, C 방송국, D 방송국 이렇게 많이 나눠줘요. A 방송국, B 방송국, C, D. 어디만 거의 섞이지 않게? 중심 부분만. 어? 중심 부분만 섞이지 않게. 우리가 라디오를 옛날에는 이렇게 돌리면, 채널을 돌리면 어느 시점에 가면 A 방송국하고 이제 B 방송으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 사이쯤에 동시에 그 두 개 방송이 들려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개 방송국이 동시에 들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여기죠, 여기. 섞이는 현상. 상호, 변조, 잡음이라는 게 발생됩니다. 섞여요. 이 방송국과 저 방송이 섞여. 두 개가 같이 들려. 요즘엔 그런 게 없지만 왜? 서로 많은 방송국에다가 채널을 할당하다 보니까 섞이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 상호 변조 잡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게 되면 일반 아날로그 방송일 때는 치익 그러다가 많은데 이건 우리는 뭘로 만들어내는 거죠?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은 잡음이 생기면 그냥 끊어집니다. 옛날에 여러분이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음성을 들으면 라디오를 들으면 옛날에는 전화를 하더라도 뭔가 찌직 소리라도 계속할 수 있지만 지금의 디지털 전화기는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냥 끊어져 버립니다. 그런 현상을 느껴보셨죠.
스마트폰 하다가 뭔가 잘못 끊어버리지 치익 소리가 나지는 않는다고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눠서 채널을 할당했다고요. 이거를 감안하고. 그때 발생하는 게 상호 변조 잡음이야.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뭘 만드느냐? 벌리는 거죠. 벌려. 이 벌린 폭을 뭐라고 하는 거야? 바로 보호대역이라고 하는 거야. 벌린다는 얘기죠. 왜? 하나의 통신선을 가지고 여러 놈이 쓸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섞이면 안 돼. 섞이는 일이 발생하면 절대 안 되니까 이런 일이 상호 변조 작용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바로 여유분을 갖기 위해서 원래 음성의 3,400이 아니고 4,000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6,000에 600분의 여유분을 만들어서 여기와 여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도록. 요거를 우리는 보호대역이다, 가드대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호대역이다, 가드대역. 자, 그래서 보호대역이라고 하는 것을 감안해서 4,000을 둬서 실제로는 4,000이 되니까 이 막대기 수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이걸 몇 개로 보는 거야? 4,000으로 보니까 2배 했으니까 8,000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막대기가 8비트씩이니까 8 곱하기 8,000이 돼서 아까 64K가 됐던 겁니다. 이해하실 수 있나요? 네. 64K. 그래서 여기도 64. 그래서 하나의 통신선을 가지고 사람의 음성을 24개 사람이 쓸 수 있는 이 채널 고속선로를 T1급 속도라고 하고 이거를 보통 북미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북미식이다. 유럽식도 있죠. 유럽식도. 그건 조금 이따 책을 통해서 보도록 하죠. 그럼 이 샘플 하나의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샘플 하나 속도. 1초잖아. 1초를 몇으로 나누면? 8,000으로 나누면 되잖아. 그러면 이게 0.000125초가 나와요. 이 한 샘플당 보내는 속도가. 그래서 이거를 10의 마이너스 6승. 10의 마이너스 6승을 단위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마이크로. 그래서 이것을 125 마이크로 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한 샘플당 속도는 얼마냐 그러면 125 마이크로 초 혹은 0.000125초. 한 샘플당 비트는 얼마? 실제 장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8비트. 이런 8비트를 몇 개? 8,000개를 샘플링을 따서 사람의 음성을 보낼 수 있다. 이것을 24개를 합쳐놓은 그 속도를 우리가 T1급 속도라고 하고 이 속도를 우리는 음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낼 수 있다. 그죠? 자, 책의 내용을 정리해 보죠. 자, 이렇게 돼 있군요. 샘플을 딴 거예요, 이렇게 아날로그를. 그죠? 이게 뭐야? 표본화. 어떤 신호? FT, 아날로그 신호를 말하는 거죠. 지는 최고의 주파수보다 2배 이상의 속도의 균일한 시간 간격으로 채집된다면, 뽑아낸다면, 이 채집된 데이터는 원래 신호가 가진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는 이론이 표본화 이론이다. 음성 대행 경우 최대 주파수 3,400이니까 6,800을 샘플링하면 된다는 뜻이죠. 이게 얘기가 뭐냐 이거지. 이건 표본화하는 과정의 내용이죠. 2배. 사람의 음성은 2배, MP3는 4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양자화는 지금 이런 상태를 뭘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양자화죠. 팸 신호로 만들어낸 겁니다. 자, 팸 신호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뭐예요? 스텝이라는 게 있겠네요. 양자 Y축의 눈금수를 양자 스텝이라고 한다. 이거. 표본당 전송 비트가 4비트이면 16개가 필요하고 8비트면 256개가 필요하다. 그랬죠?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뭐예요? 이게 만약에 16개면 이 한 샘플당 비트는 2의 4승이라고. 한 샘플당 4비트를 보낸 거야. 내가 보내려고 하는 종류 수가 음성이 되든 화상이 되든 종류가 만약에 64개다. 그러면 한 샘플당 몇 비트를 책정하면 된다? 이건 이게 몇 승이 되죠? 6승이 됩니다. 그래서 6비트를 한 샘플링으로 가게 되면 6비트로 한 샘플링 표현하면 64가지의 종류로 나눠서 보낼 수 있다. 요거를 양자 스텝, 요거를 표본당 비트수.
자, 양자화된 거를 이제는 뭘 해줍니까? 4를 요렇게, 7을 요렇게, 10을 요렇게 바꿨죠. 이건 아까 정의했던 대로 리비트에서 보면 이걸 1, 2, 4, 8로 볼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10은 이거 하나 집어넣고 여기 하나 집어넣고 0, 0 집어넣으면 2하고 8도 하니까 10이잖아. 자, 보고 부호화. 양자화된 포분벌스를 진폭값 높낮이죠. 7, 9 이 수치를 말하는 거예요. 진폭값 요거. 진폭값을 디지털 신호는 1과 0으로 변환하는 과정. 또 팸에서 나타난 펄스의 진폭 크기를 디지털 양으로 변환하는 단계다. 부호화한 데이터는 디지털 신호를 변환해 전송하면 된다. 이걸 설명했을 때 이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부호화. 다음 부호화에 대한 설명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땐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야 되죠. 자, 복호화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이진수 이걸 받았을 거 아니야. 그죠? 이걸 받았겠죠. 디지털 신호를 통해서 받았으면 그걸 다시 원상 복구시킬 수 있잖아. 팸으로 만들 수 있죠. 이걸 복호화라 그래. 복호화된 데이터를 저역 필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이죠. 컴퓨터에서 얘기하면 파일을 받았어. mp3 파일을 받았어요. 그럼 음성을 틀려면 플레이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플레이어 틀어야만 이걸 쭉 연결한 유선 형태, 음성 형태로 만들어내는 기기가 있어야 원래 음성으로 받아낼 수 있죠. 자, 문제를 풀어보죠. 여포와 저역 필터를 통과시켜 약간의 이루어짐 원래 신호와 비슷하게 복원한다. 자, 이거 문제 보죠. 진폭에서 나타난 펄스 진폭 크기를 디지털 양으로 변환하는 건 뭐라고? 진폭의 크기를 디지털 양 부호화시키는 거죠. 예. 꽃의 색깔을 관찰하기 위해서 256단계의 색깔을 코드화시켜서 실시간으로 전송하려고 한다. 코드화시킨다는 얘기입니다. 256가지 종류를 하는 것은 이쪽을 말하는 거예요. 종류가 256가지라는 거예요. 이건 2의 몇 승? 2의 8승이 되죠. 2의 1승, 2의 2승, 4, 2의 3승, 8, 2의 4승, 16, 2의 5승, 32, 2의 6승, 64, 2의 7승, 128, 2의 8승, 256, 2의 9승, 29배 나가는 거예요. 암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29배 나가면 되는데 딱 보면 어떤 숫자는 빨리 알면 좋지. 512, 이 10승까지는 알아야 돼. 1024. 딱 보면 알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되고 그냥 안 하고 그냥 시간이 걸려도 되겠다는 곱하기 시켜나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8개, 한 샘플당 몇 비트면 된다? 8비트면 된다는 뜻이죠. 그렇죠? 세 번째, PCM 방식으로 양자 스텝을 116단계로 만들고 싶어요. 몇 단계? 이거를 126단계래. 126? 126만 안 배웠잖아. 자, 2의 6승은 64야. 2의 7승은 128이에요. 2의 8승은 2의 556이라고. 지금 2의 범위죠. 그럼 한 샘플당 6비트로 하게 되면 보낼 수 있는 가짓수가 64밖에 안 되니까 안 되지. 7비트로 해야 이 128가지를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2개 안 써보면 되잖아. 넉넉하게 확보해서 2개 안 쓰면 되지. 너무 크게 잡으면 너무 낭비되는 게 심하니까 몇 비트면 적합한 겁니까? 7비트로 보내면 된다. 그래서 두 번째가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덱에서 가장 많이 쓰는 PCM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순서와 각 단계의 특징들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